지금 보시고 있는 이 가수원을 예로 들어서 겨울철 관리에 대해서 무화과 가수원의 청결 관리입니다. 무화과의 낙엽 관리입니다. 수확 후에 물 관리입니다. 무화과 동해 예방입니다. 무화과 밑거름 주기입니다. 무화과 전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의 생기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무화과 가수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 가수원은 벌써 이렇게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낙엽진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가지에 따라서는 무화과 열매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에 보이시죠? 지금 이쪽도 열매가 보이는데요, 이 열매는 아직 익지 않은 상태이고 상업적으로 유통을 하기 위한 어떤 상품성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가수원은 10월 31일부로 수확을 완전히 마친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물을 주면서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무화과 수확 후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가수원을 예로 들어서 겨울철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수확을 마친 후 11월 초부터 내년 2월까지의 매년 이 가수원에서 실시하였던 주된 작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를 가꾸고 키우시고 재배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화과 가수원의 청결 관리입니다. 이 가수원은 기본적으로 총체벌레 등의 어떤 병해충이 살 수 없도록 이러한 잡초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도구인데요, 이 잡초가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잡초는 우리가 비료를 주게 되면 무화과 나무도 양분을 흡수하게 되지만 이러한 잡초도 양분을 흡수하게 돼서 양분을 빼앗아 가고 무화과에 해를 주는 총체벌레 등의 어떤 월동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화과의 낙엽 관리입니다. 이 가수원은 10월 말에 수확을 마친 상태이고 11월이 되면 이렇게 노랗게 무화과 잎이 물들어 가면서 12월이 되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양상한 가지만 남겨놓게 되는데요, 무화과 잎은 추위가 오면 여기에 남아 있었던 양분이, 질소 등의 양분이 이런 가지와 어떤 줄기 그리고 뿌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새롭게 나오는 잎과 새순 그리고 열매의 양분을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낙엽은 작은 곤충 그리고 미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돼서 유기질의 형태로 이렇게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다시 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어떤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잎에 일부 남아있는 양분을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되돌려 주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밖으로 버리지 않고 밖으로 이렇게 치우지 않고 그대로 무화과 가수원에 방치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확 후에 물 관리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가수원은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 1500제곱미터의 면적, 400여 평의 면적에 5톤 정도의 물을 이렇게 점적 관수를 이용을 해서 물을 주어 왔습니다. 다만 12월이 되면 모든 잎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주는 횟수와 양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수원의 경우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 주던 물주기를 열흘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의 횟수로 물을 줄여줄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무화과 동해 예방입니다. 전라남도 서남부 지역, 목포권인 이 지역도 1, 2월경 한겨울에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도 있어서 노지 재배의 경우에는 무화과 나무가 고사하는 사례도 이렇게 인근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과수원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재배 면적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홍무화과, 승종도우핀 품종보다는 추위에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 롱다우트 품종, 즉 바나나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어떤 부직포나 보온 덮개를 덮지 않고 특별히 춥지 않는 한은 이렇게 천장에 있는 천장 개폐기, 그리고 측면에 있는 측면 개폐기, 그리고 정면에 있는 하우스 문을 개방한 채로 이렇게 4, 5년째 현재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동해 피해를 받은 무화과 나무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무화과 나무는 기본적으로 추위에 약한 과수입니다. 재배하는 품종에 상관없이 그 지역에 맞는 월동관리 대책을 반드시 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무화과 전문 유튜버이신 행복한 무화과 농장님의 겨울철 무화과 관리 영상을 보시면 무화과 동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무화과 밑거름 주기입니다. 무화과 밑거름은 낙엽이 진 12월부터 다음 해의 2월까지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여기 과수원은 2월 말경에 질소, 인산, 칼륨 성분이 밸런스를 갖춘 밑거름용 유기질 유박비료, 그리고 원해용 비료와 석회질 비료를 각각 2주 정도 시기를 달리해서 살포해 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무화과 전정입니다. 무화과 전정의 방법은 본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수원의 경우 매년 다음 해의 2월 말경 전정을 하여 왔습니다만 이 과수원의 전정 시기와는 별도로 낙엽이 진 후 곧바로 전정을 해주는 것이 과수원의 형편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전정을 하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부직포나 보온 덮개를 덮을 수가 없지만 전정을 하게 되면 키가 낮아지기 때문에 보온 덮개나 부직포로 이렇게 겨울철 동해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직포나 보온 덮개를 덮어주게 되면 봄철에 그 보온 효과로 인해서 더 빠르게 새순이 나오게 되어서 수확기를 앞당기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확을 마친 본 과수원이 겨울철 매년 실시하였던 주된 작업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키우시고 재배하는 무화과가 저와 다른 재배 작형인 상자 재배, 화분 재배, 너지 재배인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영상이 무화과 나무 재배와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계속적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